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 정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을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많이 들어본 용어죠. 우리가 키순으로 정렬한다.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다. 또는 성적 같은 것을 매길 때는 반대로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는 데도 사용이 되죠. 자,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렬 문제는 이런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여러 박스 안에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다. 지금 19, 87, 65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는 이 공들을 번호가 오름차순이 되도록 재배치하고 싶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10 넣고 하면 돼 라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만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의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 안에 내용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있죠. 대소, 비교하는 거,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교만 통해서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큰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쪼개 보아라.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큰 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 되는데 작은 것들은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 해결법을 모으면 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6개의 공을 한꺼번에 나는 정렬하는 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문제를 줄여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박스만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첫 번째 박스의 공의 숫자가 더 크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겠죠. 여기를 첫 번째에 9가 들어가고 두 번째에 10이 들어가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10공을 꺼내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박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9라는 공이 들어있잖아요. 못 들어가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컴퓨터 메모리하고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빈 박스를 하나 준비를 해서 첫 번째로 앞에 박스에 있는 10을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상태는 에서는 두 번째 박스의 공을 이리로 옮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박스가 비어 있겠죠. 나머지 세 번째는 여기에 아까 전에 10을 옮겨 놨었죠. 이 공을 빼서 여기에 집어 넣는 거죠. 자, 두 개의 박스를 잘못됐네요. 두 개의 박스의 공을 바로는 못 바꾼다. 공의 크기가 박스 사이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10을 옮기고 시작한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한다 했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두 개의 공을 비교해서 앞에 게 더 크면 바꾸면 된다. 어떻게든 간에. 자, 이것이 바로 정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버블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거 삽입 정렬도 있고요. 선택 정렬도 있고 퀵 정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것만 소개해 봅니다. 자, 여기 박스에
6개 공이 있습니다. 정렬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값이 점점 올라가게 커지게 오름차순 정렬, 값이 점점 작아지게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5개, 6개 들어있는 공의 순서를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할 때 좀 전에 2개를 정렬하는 건 나는 쉽다라고 했잖아요. 10하고 9, 10이 더 크니까 어떻게든 10과 9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가 정렬 완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을 비교합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미 앞의 과정에 의해서 9로 바뀐 상태죠. 아, 잘못 얘기했어요. 9가 아니죠. 자, 10하고 9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10이 더 크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9가 있고 10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합니다. 10하고 8 중에 10이 더 크죠. 그러면 이 자리가 8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다음 두 개 10이 더 크니까 뒤로 밀려나겠습니다. 7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10하고 6하고 비교하면 역시 6이 더 작잖아요. 10이 더 크니까 이 자리가 6이 되고 뒤에가 10이 되고 자, 마지막 두 개를 비교하면 10이 더 크니까 여기는 공이 5가 되고 여기 공이 10이 되고 자, 다시 적어본다면 10이라는 공은 두 개 중에 크니까 자꾸 뒤로 밀리죠.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에 여기에 10이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해냈냐면 지금 현재 정렬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한 개는 정답이 나왔죠. 6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것이 제자리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했냐면 두 개를 비교했어요. 자, 우리 버블, 거품들이 뽀글뽀글 붙어 있죠. 그래서 정렬 이름을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내림차순도 이 방법으로 가능할까?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작은 것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죠. 내림차순은 점점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5와 6 중에 누가 밀려납니까? 5가 더 작으니까 여기 오겠죠. 5와 7을 비교하면 5가 더 작으니까 밀리겠죠. 5와 8 밀리겠죠. 5와 9 밀리겠죠. 5와 10 밀리겠죠. 가장 작은 5가 밀려서 여기에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해냈다? 뽀글뽀글 거품 형태로 이웃하는 두 개끼리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거, 아, 여기는 가장 큰 거죠. 여기는 가장 작은 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여전히 정렬이 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좀 전에도 힌트를 줬지만 뽀글 하는 거 반복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아직 덜 완성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이 뽀글뽀글을 계속 반복해 보면 정렬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입니다.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원소가 두 개인 배열이 있습니다. 근데 배열의 초기값이 2와 1이에요. 정렬 안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무슨 정렬을 하냐면 여기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정렬. 자, 2와 1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앞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죠. 정렬 완료. 끝났습니다. 자, 원소가 3개라면 뽀글뽀글 2번 하겠죠. 뽀글 이렇게요. 일단 앞에 거 2개 비교했더니 3이 더 크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거 2개 3하고 1 3이 더 크죠.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어떤 작업을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하는 것을 패스를 거친다. 영어 용어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패스를 마치고 나면 누가 정렬됩니까? 끝에서 첫 번째가 정렬이 완료됩니다.
되죠. 얘요. 얘는 완료됐지만 앞에는 덜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또다시 뽀글뽀글 하는 거예요. 자, 2와 1을 비교하면 2가 더 크죠. 뒤로 밀리겠네. 다음 2와 3을 비교하니까 2가 더 작잖아요. 뒤로 안 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패스를 거치고 나니까 누구까지? 끝에서 둘째까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원소 개수가 3개인데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완료되고 나면 여기는 당연히 제일 작은 게 있겠죠. 정렬 완료가 됩니다. 느낌 옵니까? 원소가 2개라면 한 번의 패스로 끝날 수 있고 원소가 3개라면 한 번 쭉, 두 번 쭉. 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해보죠. 원소가 4개라면 자, 첫 번째 뽀글 4가 더 크니까 바뀌겠죠. 두 번째 4, 2, 2, 4로 바뀌겠죠. 4, 1, 1, 4로 바뀌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3, 2, 1, 4 완료. 그러나 아직 정렬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패스 갑니다. 3, 2 바뀌겠네요. 3, 1 바뀌겠네. 3, 4 안 바뀌죠.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완료된 건 아니죠. 누구까지? 얘랑 얘랑 정렬 완료. 여기 3이 아니다. 2네 2.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합니다. 뽀글 1, 2, 1, 2로 바뀌겠고 뽀글 안 바뀌죠? 뽀글 안 바뀌죠? 앞에 거 그대로 적어준다면 자, 세 번째 패스를 마치니까 끝에서 3개까지 완료. 그러니까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떤 규칙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원소가 4개라면 최대 몇 번의 패스가 필요할까? 이 패스라는 것은 뽀글뽀글뽀글 한번 쭉 이웃끼리 비교를 하는 걸 패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를 거치고 나면 누가 정렬이 되나요? 얘죠. 두 번째 패스를 거치고 나면 끝에서 2개. 세 번째 패스를 거치고 나면 끝에서 3개. 그럼 정렬 완료인 거죠. 자, 우리가 원소가 4개라면 몇 번? 4 빼기 한 번의 패스로 완료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몇 번의 패스가 필요하다? 원소 수 빼기 한 번의 패스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법 정렬 알고리즘은 실행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했었죠.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법을 정렬하는데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리스트에 n개의 원소가 있다면 몇 번의 비교를 해야 될까?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의 패스를 거칠 때 뽀글뽀글뽀글 거품 3개의 비교를 해야 되죠. 자, 한 번의 패스마다 이웃하는 두 원소 간의 비교를 하는데 몇 번 비교합니까? n-1번 비교하죠. 근데 이런 패스를 몇 번 진행해요? 한 번, 두 번, 3번 진행해야 완료가 되죠. 자, 한 번의 패스마다 n-3번 비교를 하고 패스는 n-3번 진행하고 그래서 빼기 1은 아주 작은 수로 자, n이 10만 개, 100만 개 돼버리면 1은 의미가 크게 없어지죠. 그래서 대략 n제곱번 비교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학에서 프로그램의 속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처럼 빅 O 개념이라고 해서 크게 가장 비중이 많이 되는 연산의 횟수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뽀글뽀글 비교를 많이 하죠. 이 비교의 수가 대략 n제곱으로 볼 수 있다. 우리 n제곱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소수가 10만 개가 되면요. 원소수가 10만 개 되면 정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3초요? 5초요? 아니요. 1분 넘게 걸립니다. 진짜? 네. 직접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렬 프로그램을 배워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자, 이 법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을 알고리즘도 점점 더 좋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법을 정렬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원소가 4개 있을 때 뽀글뽀글 3번을 한다 이거죠. 자, 이 뽀글을 몇 번 반복합니까? 원소 수가 n개라면 n-1번 뽀글뽀글 하죠. 그런데 이 뽀글뽀글 비교하는 거를 몇 번 하던가요? 총 몇 번요? n-1번 하죠. 그렇다면 이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뭐 하는 거냐면 뽀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를 몇 번 비교하게 해야 한다? n-1번 반복하게 해야 한다. 중첩 반복문으로 코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적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차차 하면서 세분화 시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뽀글뽀글 하는 건 네모 빨간 거야. 그럼 이걸 몇 번 한다? 변수명을 일부러 패스라는 용어와 일치시켜서 패스가 1일 때부터 n-3번이니까 n보다 적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뽀글뽀글을 반복합니다. 자, 이제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 완성하면 정렬 알고리즘이 완성되겠습니다. 이 패스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보면 i번째와 i번 플러스 1번째 원소 간의 정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한 번에 패스를 거치는 동안 하는 일을 적어보자 이거죠. 자, 0과 1 비교하죠. 다음에는 1과 2, 2와 3을 비교합니다. 자, 여기 이웃하는 두 개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S0과 S1, S1과 S2, S2와 S3을 정렬하는데 이것을 통일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만일 첫 번째 원소의 첨자를 i라고 가정한다면 다음 원소의 첨자는 i보다 1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비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si와 si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거다. 이건 i가 0일 때, 여긴 i가 1일 때, 여긴 i가 2일 때죠. 자, 이것을 코드로 표현해 봅시다. 자, 원소가 4개니까 몇 번 반복해요? 뽀글이 3번 오죠. i는 0부터 n-1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 코딩할 때 원소 수가 n개라면 n보다 작을 때까지 하잖아요. n번.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소 수가 4개면 3번 필요하다 이거죠. n 빼기 1을 이렇게 적어줘서 한 개 더 작게 반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i가 0일 때는 0, 1 되죠. i가 1일 때는 1, 2, 다음에는 2, 3 되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빼기를 깜빡하고 안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n이 4잖아요. 그러면 i가 3일 때 돌아가죠. 3은 4보다 작으니까. 그럼 S3과 S4를 비교합니다. S4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뭐가 있을지는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빼기 1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하는 두 개를 비교해서 앞에 게 더 크다면 바꿔가 되겠는데, 자, 이 바꾸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앞에서 빈 박스에 공이 두 개 있는데 꽉 차 있는 크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바꾸려면 빈 박스가 필요해요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왔잖아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SI와 SI 플러스 1의 값을 바꾸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S0과 S1일 때 4, 3이 3, 4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요? S0과 S1을 바꾸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이 얼핏 드나요? 요렇게요. 앞에 게 더 크면 바꿔. 자, 우리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하고 악당하고 있을 때 서로 인질과 누구를 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보내줘. 근데 꼭 악당은 안 보내주죠. 영화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 SI를 I 플러스 1에 넣고 SI 플러스 1을 SI에 넣고 이러면 교환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거 내주고 내 거 넣어줄게. 사람은 동시에 작업이 일어나는데 컴퓨터는 동시 작업이라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자, CPU가 하나일 때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의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밑에 문장을 실행한다 이겁니다. 자, i가 0일 때 i가 0이라면 0과 1을 비교해서 0이 더 크면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S0이 S1보다 더 크잖아요. 두 개 바꿔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하죠. 자, 1번. S0을 S1에 넣고 S0이 얼마였습니까? 4 있잖아요. S1에 넣으면 여기가 4로 되겠죠. 다음 S1을 어디로? S0으로 대입합니다. S0이 얼마 들어있어요? 자, S1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4 들어있죠. 4를 어디에 넣습니까? S0에 했습니다. 그러면 치우고 다시 4를 넣게 되니까 두 박스 모두 얼마가 들어가나요? 4, 4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컴퓨터 메모리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전 데이터가 사라지죠. 자, 여기요. 이 1번 문장에 의해서 이 1번 문장에 의해서 하면 i가 0일 때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S0이 S1에 들어감으로써 공의 숫자가 바뀌어버리죠. S1이 3에서 4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S1을 S0에 집어넣으면 이 S1은 원래 값이 아니죠.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4가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아져 버린다 이거죠. 3, 4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 이 두 개를 바꿔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비어있는 박스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임시적이다 그래서 템포러리에 줄여서 템프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자꾸 I 플러스에서 헷갈리니까 S0과 S1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자, 템프라는 곳에 빈 박스에다가 S0의 공을 대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템프에 4가 들어가죠. 그리고 S0의 값을 마음 놓고 S1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S1에 3 들었으니까 S0 얼마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겠죠. 다음 S1의 값은 얼마로 바꿔주냐면 4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S0은 3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나 원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템프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템프에 있는 값을
S1에 넣어주세요 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본 보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S0이 3으로 바뀌기 전에 나의 원래 값을 템프에다가 보관을 시켜두는 거죠. 그리고는 바꿔주고 템프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요 세 문장이 있어야만 두 변수를 교환할 수 있게 되더라. 좀 외우기 쉽게 아니면 내가 확인하기 쉽게 하려면 S0 대각선을 꺼주면 됩니다. S0과 S1을 비교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는 SI와 SI 플러스 1을 바꾸고 싶죠. 템프는 SI, SI는 SI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에 SI 플러스 1은 템프로 넣어주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알고리즘이 완성됐을 것 같거든요. 해봅시다. 가 4개 있을 때 뽀글뽀글 한번 쭉 거쳐가는 패스 과정. 그죠? i가 0부터 n-1보다 작을 때까지 이웃하는 두 개를 정렬하는 반복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소가 4개였을 때 뽀글뽀글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끝에서 3개까지 정렬이 되더라. 그러면 이 for 위에 for문을 앞에서 사실 하고 왔죠. 패스가 1일 때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정렬 프로그램 완성이 되겠네요. 자, 어디를 주의하라고요? 빼기 1 들어있는 것. 그리고 템프를 활용해야 두 변수 값을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쉽게 접근한 거고 이게 버블 정렬은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어요. 자, 버블 정렬 1의 속도를 개선해 보자. n제곱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었죠. 10만 개 하면은 우리가 1분 넘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비교로 걸리는 시간을 제거하자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패스일 때 뽀글 비교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3번. 자, 3번 비교를 하게 되면 큰 숫자가 뒤로 자꾸 밀려갑니다. 그죠? 4가 밀려서 여기에 오죠. 자, 첫 번째 패스 여기엔 완성되었고 패스가 2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뽀글하죠. 3, 2 비교하면 2, 3으로 바뀌겠고 3, 1 비교하면 1, 3으로 바뀌겠고 다음 3과 4를 비교하면 안 바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2와 S3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3, 2에서 2, 3 됐고 3하고 1 비교해서 1, 3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여기 셀에 있는 값은 이렇게 되죠. 2와 1과 3. 이 상황에서 세 번째 뽀글은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패스를 거쳐서 이 4는 정확한 자리죠.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렬 완료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와 어떤 수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얘는 절대로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3, 4 누구요? 바뀌었죠. 여기 3으로 3, 4를 비교하잖아요. 즉 안 해도 되는 비교를 하네 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패스 갑니다. 자, 2와 1
바뀌어야 되죠. 1과 2로. 그 다음 2와 3 비교할 필요 있나요? 3과 4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이 4는 아까도 배웠듯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3 역시 이전 패스에서 이미 정렬이 완료된 거죠. 앞에 거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를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 자, 내가 꼽혀친 거 이렇게 되죠. 자, 9번 중에 이렇게 딱 대각선을 꺼서 아래쪽으로 크게 보면 반 정도가 되나요? 자, 원소수가 3개라서 9번인데 100개만 돼도 몇 번 비교해요? 100 곱하기 100. 10,000번 비교하죠. 그 중에 반이라면 5,000번까지는 안 돼도 4,000 몇 번 되겠죠. 이 반의 비교를 안 한다는 건 조금 오버하면 반 정도로 실행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거 날려야죠. 쓸데없는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괜히 필요도 없는 포문을 100번 적어 오세요. 여러분은 뭐 10번만 적으면 다 외울 텐데 내가 100번 적으라고 시킬 필요가 없는 거가 똑같습니다. 100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것을 날리는 방법. 이 대각선 아래의 이미 정렬 완료된 부분을 날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예전에 별 찍으면서 별 1개, 별 2개, 별 3개 찍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디냐면 여기죠. 우리 원래 여기 n-1을 적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n-1번 반복하게 코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대각선 아래 부분을 날릴까? 이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자, 패스가 1일 때 우리는 뽀글뽀글뽀글 3번 하죠. 뽀글, 뽀글, 뽀글. 그런데 두 번째 패스일 때는 여기 그림을 4개 그려놓고 할게요. 자, 패스 1을 마치고 나면 여기가 정렬이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2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뽀글, 뽀글은 하되 세 번째 건 안 해도 되죠. 자, 패스 2일 때는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누구만 앞에 거 2개만 비교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i는 언제나 0으로 시작하죠. i가 0으로 시작하는데 패스가 1일 때는 0부터 얼마까지 가요? 2까지. 그죠? 0부터 2까지. 2까지 가야 i 플러스 1하면 3까지 가는 거죠. 3, 4는 없잖아요. S, 4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패스가 2일 때는 여기를 날린다는 뜻은 i가 0부터 시작을 하되 끝나는 게 언제? 1일 때 끝난다 이겁니다. 자, 패스가 3일 때는 시작은 0인데 끝도 0이다. 이거죠. 우리 옛날의 별은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거였는 반면에 지금은 어디 가요? 끝나는 i 값이 1씩 줄어듭니다. 그죠? 2에서 1로 1에서 0으로. 자, i가 0에서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다음에는 3보다 적을 때까지 하면 2죠. 2보다 적을 때까지는 1이죠. 1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0까지 돌겠죠. 3, 2, 1로 바뀌어야 돼요. 자, 변하는 부분은 항상 제어 변수를 활용해라 하더라. 이 for문은 누구 겁니까? 바깥 for의 body죠. 바깥 for의 제어 변수는 패스인데 이 패스가 어떻게 바뀌어요? 1씩 증가하죠. 패스 값은 1씩 증가하는데 이 안쪽 for에 끝나는 값은 1씩 줄어야 됩니다. 느낌 오나요? n 빼기 얼마라면 될까요? 패스입니다. 자, 패스가 1, 2, 3, 4로 변하니까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더 있지만
더 있지만 기본적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n 빼기 패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자, 버블 정렬 2도 개선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에서?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어떤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나이가 4개 있습니다. 이 나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배운 대로. 자, 첫 번째 패스에서 뽁을 안 바뀌죠. 뽁을 안 바뀌죠. 뽁을 안 바뀌죠. 뽁을 바뀌어야 되네요. 51이 더 크니까 여기가 41, 여기가 51. 결국 이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와우, 벌써 정렬이 다 됐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죠. 정렬 완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성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어때요? 원소 수가 5개니까 패스를 몇 번 합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패스까지 뽀글뽀글뽀글. 자, 다시 그려보죠. 자, 첫 번째 패스 때는 원소 수가 5개니까 4번, 두 번째 패스일 때는 3번, 세 번째 패스일 때는 2번, 네 번째 패스일 때는 1번 뽀글 일어나죠. 근데 사실 첫 번째 패스에서 4번 뽀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이 뒤에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지금 몇 번입니까? 4번, 7번, 9번, 10번 중에 6번을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10번 중에 6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1000만 번 중에 600번을 안 해도 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렬된 배열을 계속해서 뽀글뽀글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겁니다. 프로그래밍 기법이 나옵니다. 자, 버블 정렬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몇 가지 코드, 3가지 코드를 추가만 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중요한 플렉 변수 사용하는 기법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두 번째 패스만에 완료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뽁을 안 바뀌네, 뽁을 안 바뀌네, 뽁을 바뀌네요. 41, 51. 뽁을 바뀌네요. 31, 51.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뽁을 세 번 하잖아요. 41과 31이 바뀌었죠. 정렬 완료. 이것도 세 번째 패스, 네 번째 패스 거치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죠. 그렇다면 배열 내용이 정렬이 완료된 상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플렉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패스 진행 동안 두 이웃 간 교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정렬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렇죠? 3, 4, 5, 6이라는 배열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3, 4 뽁을 안 바뀌죠. 4, 5 뽁을 안 바뀌죠. 5, 6 뽁을 해도 안 바뀌죠. 두 원소 간에 한 번도 교환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왜? 정렬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플렉 변수라는 용어를 방금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횡단보도 도로에 이렇게 있을 때 초등학교 앞에 가면 우리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아이들 지도를 하죠. 이렇게 깃발을 막아서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파란색이 딱 되면 깃발을 싹 열어주시죠. 그럼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쭉 건너가잖아요. 자, 이때 플렉입니다. 깃발이 아이들에겐 어떤 상태를 표시해줘요? 빨간불이니까 못 가요.
파랑불이라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내 프로그램에서 내가 필요로 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플래그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래그 변수로서 swap이란 이름의 변수명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두 원소 간의 교환이 일어났다, 아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swap이라는 변수명을 썼을 뿐이고요. 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쭉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고리즘적으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두 번의 패스로 완료되는 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요.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swap이라는 변수 안에 요게 플래그 변수입니다.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 깃발이 막혀져 있으니까 가지마. 깃발이 열려져 있으니까 가도 좋아. 자, swap 변수는 두 가지 값을 가질 거예요. 어떤 값을 가지냐면 yes 그리고 no. 자, swap이 두 개의 값이 교환된 적이 있어요. y. 교환된 적 없어요. no. 이렇게 의미로 yn 문자 상수한개 사용할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패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값이 바뀐 적 없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n으로 초기화 하는 거. 자, 1 n으로 초기화. 그리고 진행합니다. 뽁을 안 바뀌죠. 뽁을 안 바뀌죠. 뽁을 바뀌었어요. 41, 51.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가 파랑불로 바뀌면 깃발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 원소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swap의 플래그 변수 상태를 뭘로 바꿔야 된다? 값이 교환된 적 있어. y로 바꿔줍니다. 다음 뽁을 50일, 30일 역시 바뀌네요. 31과 51로. 언제든지 바뀔 때마다 바뀐 적 있어 라는 의미의 y로 대입을 시켜줍니다. y에서 y가 되든 n에서 y가 되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두 개의 값이 바뀌었을 때마다 y를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패스를 쭉 거쳤죠. 거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한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배열이 정렬이 완료된 상태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swap 변수를 확인해 보니까 초기치가 n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yy 대입되면서 최종 결과값이 얼마예요? y죠. 중간에 두 개의 값이 교환된 적이 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정렬이 안 됐으니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또 해야 하네. 자, 두 번째 패스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방금 이렇게 왔고요. 자, 두 번째 패스로 갈 때 swap의 값은 y 이전 값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n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n으로 초기화. 자, 이제 다시 시작해 이거죠. 자,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면 다시 빨간불로 바뀌면 다시 막아 서야 됩니다. 그죠? 자, n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뽁을 합니다. 안 바뀌죠. 뽁을 안 바뀌죠. 뽁을 바뀌어요. 31, 41.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된다? swap을 무조건 y로 대입. 그 다음 거는 우리 안 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이렇게 뽀글뽀글 한 개씩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패스를 마치고 난 후에 swap 변수를 확인해 보니까 초기치 n 그대로가 아니고 y로 바뀌어져 있죠. 중간에 또 무언가가 바뀌었네. 정렬 덜 됐겠네. 아직 모르겠네. 하고 또 패스를 거칩니다. 이제 세 번째 패스로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패스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swap 변수를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바뀐 적 없어. n으로 초기화하고 시작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니까 안 바뀌죠. 두 개를 비교하니까 안 바뀌죠.
뒤에 건 안 합니다. 그죠?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한다 하더라도 바뀐 적 없죠. 자, 두 개를 다 비교하고 난 다음에 수압을 확인해 보니까 좋아요. 끝나갑니다. 이제 수압이 N 그대로 있어요. 오, 끝났어. 정렬 다 돼 있는 상태야. 그럼 그만해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열심히 적어놨던 거리 바로 뭐냐면 N으로 초기화해. 두 번째, 변경이 일어나면 Y로 바꿔. 세 번째 뭐 항상 패스가 끝날 때마다 수압이 초기값 그대로야. 그러면 그만해. 아니면 다시 해. 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해볼게요. 사실은 정렬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자, 첫 번째 패스를 거쳐서 이 결과가 되었고 두 번째 패스를 거쳐서 이 결과가 됐어요. 두 번째 패스 후에 사실 배열은 이미 정렬 완료되었죠.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뽀글뽀글 하고 일을 하고 오면서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정보만 알지 정렬이 완료됐다고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 그까지 더 많은 코드는 안 넣어놨으니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 정렬은 두 번째 패스에서 끝났지만 할 수 없이 우리는 세 번째 패스에서 N으로 초기화하고 뽀글뽀글 해보고서야 수압 변수가 N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완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번의 패스는 더 거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어디에 추가해야 할까입니다. 보통 이거 과제로 많이 내는 건데 오늘은 그냥 하고 지나갈게요. 자, 오늘 정렬 프로그램 배웠죠? 뽀글뽀글 하는 부분 여기를 빼기 1에서 그죠? 1번 알고리즘에서 2번 알고리즘 빼기 패스까지 갔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최종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가 뽀글뽀글 하는 곳이다. 그죠? 자, 우리가 뽀글뽀글 들어가기 전에 플래그 변수를 항상 N으로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이 문장 어디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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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습 시험을 잘 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넣어보고 안 되고 여기 넣어보고 안 되고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고 해서 되면은 과제를 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시험 칠 때도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뽀글뽀글 하기 전에 항상 N으로 초기화했죠.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문장은 어디에? 여기. 수압 변수를 아직 한 번도 값을 바꾼 적 없어 라고 초기화시키고 여기가 바로 뽀글뽀글 하는 곳입니다. 다음, 자, 우리가 뽀글 하면서 두 개의 값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플래그 변수의 상태를 변경시켜 줘야 되죠. 자, 이 변경시키는 문장 어디 넣어야 될까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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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학생들이 잘 넣는 것 이 셋 중에 하나. 자, 두 변수가 바뀌었을 때 상태를 변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두 변수는 언제 바뀌어요?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크다면 바꿔 여기죠. 중괄호 안에서 바꾸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수압을 상태 변경. 이 문장이야.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바꾸고 나서 바뀌었어 라고 적는 거죠. 다음 우리가 뽀글뽀글 비교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렬이 완료됐잖아요. 뽀글뽀글 끝내고 이 포문을 끝나고 오는 곳은 어디다? 여기죠. 그래서 뭐라고? 혹시 수압의 값이 처음에 초기값 그대로야? 넣는 두 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브레이크를 걸어서 바깥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내용이 이 알고리즘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혼자서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번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플랫 변수를 응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누구는 3일 만에, 누구는 하루 만에. 그것도 중요하고, 다음 또 이제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플랫 변수를 이용해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확인하는 좋은 기법도 오늘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